12월 31일 기준 한 종목을 10억 원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안녕하세요. 법아저씨 손우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원래 서학개미였어요. 미국 주식에만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지향하겠다고 하시고 상법 개정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해서 그걸 믿고 미장에 있던 주식을 팔고 국장에 들어왔어요. 대주주 기준 50억을 10억으로 하향한다는 소식이었죠.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면 소득세법 규정을 좀 봐야 됩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94조를 보면 양도소득의 범위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세율을 보면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20%고, 양도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천만 원 더하기 3억 원 초과액 곱하기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보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한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8월 5일에 35억 원어치를 샀어요. 아주 운이 좋게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0억이 된 거예요. 2025년 8월 5일에 51억으로 또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모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샀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16억 원의 이익을 봤어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라고 봅니다. 양도소득. 지금 소득세법에 따르면은 3억 원까지는 20%를 내야 돼요. 6천만 원이잖아요. 3억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는 2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토탈 세금을 3억 9,5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50억 기준을 10억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10억으로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억 원어치만 들고 있어도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7억 원어치를 샀어요. 10억 원이 된 거죠. 이게 한 12억이 됐어요. 이걸 다 팔았단 말이에요. 제가 현금 12억이 나오죠. 12억 빼기 7억, 양도소득은 5억이에요. 세금은 3억까지는 6천만 원, 3억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기 때문에 5천만 원, 1억 1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한 종목을 50억 원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10억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이제 양도세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1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식 한 주가 68,900원 정도 됐어요. 10억 원이면 14,500주 조금 넘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의 전체 가격, 이걸 우리는 시총이라고 부르는데요. 삼성전자 시총은 거의 408조예요. 지분율로는 0.000245% 정도 될 겁니다. 강화된 기준대로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말마다 10억 원 이상 들고 있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시고, 지금까지도 많이 팔아오셨어요. 연말마다 10억 원 넘게 들고 있는 분들이 팔면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는 소액 투자자들도 당연히 매도세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연말에 매도세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 회사의 최대 주주분들은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면 경영권을 잃을 수 있거든요. 경영권이라는 것은 지분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주식회사에서는 주식 하나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표를 제일 많이 행사할 수 있겠죠. 지분이 많으면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사 선임에도 관여할 수 있고, 감사 선임에도 관여할 수 있고, 배당 여부나 배당 금액에도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경영권인 거죠. 지분이 제일 많은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연말에 매도세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더 낮은 비용으로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주식을 살 거예요.
연말마다 매도세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한 종목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골랐다고 해도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연말마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들고 있기는 쉽지 않겠죠. 이제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괜찮은 회사를 잘 선별해서 그 주식을 산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세제안이 발표났을 때 외국인들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1조 5천억이 넘는 금액의 주식을 팔았다고 그래요.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보고 판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을 믿지 못하겠다 판단했다고 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기준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기준일이 대부분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3월에 있을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 주주권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지분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더 보호해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실제 거래 금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 한 종목을 10억 원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퇴직 후에 주식 투자로 노후 대비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도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마음을 돌릴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수증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에 있던 사람들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겠는데?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위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7억 들고 있는 사람들도 한 14억, 20억 원어치의 주식을 갖게 되고 지금 10억 들고 있는 사람들은 3, 40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2, 30억 들고 있는 사람은 50억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도 더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업에서는 배당도 많이 해줄 거예요. 배당 소득에 따른 세금도 더 거둘 수도 있고 지배주주의 주식 가치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후계자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가 훨씬 높아질 거예요. 이런 세금을 다 합친 게 아마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함으로써 확보되는 세수 증대분보다 훨씬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게 되면은 그 돈을 하나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인즉슨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은 달러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국내 주식시장의 그 주가 하락이 정치권의 관심을 받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조금 더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투자자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아저씨 손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